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 이 살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고 씨 사촌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0억 가까운 680억대 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살인극을 벌였다. 대가로 20억 원을 건네겠다며 살인교사했다. 청부 살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송치되고 난 이후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노트북을 검찰에서 복원을 했죠. 복원을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 아주 위험한 그 흉기로 사용되는 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청부살인이라는 어떤 용어, 어디에다가 흥신소 등등 해가지고 청부살인의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청부살인, 이 확정에 기여한 거는요. 이 시킨 사람들이 구속된 겁니다. 예, 고모 씨라든지 이 시킨 사람들이 문서 위조죄, 재산 한 600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바람에 예. 실행행위를 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네. 했다가 효율적으로 아마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된 것 같은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자기 발등 찍은 동영상이. 그게 뭐냐면요. 이 시킨 사람, 청부한 고모 씨, 이 사람이 90 넘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막 가서 어울리면서 할아버지 재산 저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등등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절대 재산을 증여한다는 얘기가 없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걸 검찰이 파악하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증여 계약서는 위조된 거다. 이거를 확정을 가졌어요. 확정을 가지고 이제 추궁에 들어갔고 그들을 구속시키니까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예, 오 교수님 참 잔인한 게 최초에는 이 살인교사를 할 때 변호사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일단 자기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하나 있고요. 예. 이게 공통적인데 설사 본인이 그 사람을 남자 대 남자로서 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재산적인 이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한 금액을 떼어주고 본인은 빠지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본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그렇죠. 직접 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일정 부분 떼어주고 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청부살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른 살인보다는 훨씬 더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돈을 주고받는 그 그렇죠. 행위가 가운데 하나 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서울시 의원 한 명도 또 청부살인 해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이번에도 이제 20억 원이 건네졌다고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청부살인을 의뢰를 하는 사람은 20억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본인은 취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20억을 받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면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살해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청부살인을 계속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 죄값을 받고 나와서 20억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두 양측이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죠. 예. 이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받고자 했던 돈이 재산 가로채고자 했던 게 600억에서 700억이에요. 이 사람한테 20억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아마 더 추가적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 살아라. 일단 들어가 살으면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최대한의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형량 많이 줄여가지고 어느 시기에 나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 예. 대체로 패턴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메고 들어가도록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그대로 잡히잖아요. 그건 각오했던 거거든요. 사전에 약속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실행했던 사람이 잡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원래 지금 이 송선미 씨의 남편이 저쪽에 있는 거 증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몇억 원의 대가를 준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는 완전히 사건이 거꾸로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양쪽에서 어떻게 다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했는 사람한테서도 돈을 받으려고 했고 또 그와 같은 증거를 일정 부분 가지고 와서 송선미 씨 남편한테도 좀 받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관련돼서 법무사 이런 분들도 관여가 됐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서초동에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법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돈을 가지신 분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아주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송선미 씨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송선미 씨가 이야기한 게 매체들이 자꾸 이걸 유산 싸움, 외사촌 간의 이전투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전투고 유산 싸움하다가 사람이 죽었구나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송선미 씨 측의 입장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냐 이걸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외사촌 측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속여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강탈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이 드시고 무력하니까 송선미 씨 남편한테 네가 좀 도와줘라. 내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사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도와주게 되다 보면 600억 자기가 강탈한 거 뺏기고 자기는 감옥 가고 일본에 있는 또 다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고 굉장한 이해관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가해를 한 것이지 이쪽에서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전 투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0대 정도로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장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른바 상속 결격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워낙 재산 죄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륜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결론적으로 송선미 씨 측 그러니까 어머님, 시어머님한테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영화 같은 청부살인극 검찰이 이 송선미 씨 남편 살인 사건은 청부살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살인 이 확정에 기여한 거는요. 이 시킨 사람들이 구속된 겁니다. 예, 고모 씨라든지 이 시킨 사람들이 문서 위조죄, 재산 한 600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바람에 실행행위를 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다가 효율적으로 아마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된 것 같은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자기 발등 찍은 동영상이 그게 뭐냐면요. 이 시킨 사람, 청부한 고모 씨, 이 사람이 90 넘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막 가서 어울리면서 할아버지 재산 저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등등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절대 재산을 증여한다는 얘기가 없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걸 검찰이 파악하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증여 계약서는 위조된 거다. 이거를 확정을 가졌어요. 확정을 가지고 이제 추궁에 들어갔고 그들을 구속시키고 700억이에요. 이 사람한테 20억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아마 더 추가적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 살아라. 일단 들어가 살으면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최대한의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형량 많이 줄여가지고 어느 시기에 나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 예. 대체로 패턴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메고 들어가도록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그대로 잡히잖아요. 그건 각오했던 거거든요. 사전에 약속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실행했던 사람이 잡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원래 지금 이 송선미 씨의 남편이 저쪽에 있는 거 증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몇억 원의 대가를 준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는 완전히 사건이 거꾸로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양쪽에서 어떻게 다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했는 사람한테서도 돈을 받으려고 했고 또 그와 같은 증거를 일정 부분 가지고 와서 송선미 씨 부인한테 남편한테도 좀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예, 오 교수님 참 잔인한 게 최초에는 이 살인 교사를 할 때 변호사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 청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일단 자기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하나 있고요. 예. 이게 공통적인데 설사 본인이 그 사람을 남자 대 남자로서 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전적인 재산적인 이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한 금액을 떼어주고 본인은 빠지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본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일정 부분 떼어주고 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청부 살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청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른 살인보다는 훨씬 더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돈을 주고 받는 그 행위가 가운데 하나 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그 서울시 의원 한 명도 또 청부살인 해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무기징역을 받았죠. 이번에도 이제 20억 원이 건네졌다고 지금 네, 검찰 예, 조사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청부살인을 의뢰를 하는 사람은 20억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본인은 취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20억을 받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면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살해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청부살인을 계속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 죄값을 받고 나와서 20억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두 양측이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죠. 예. 이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받고자 했던 돈이 재산 가로채고자 했던 게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 이 살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 고씨 사촌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0억 가까운 680억대 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살인극을 벌였다. 대가로 20억 원을 건네겠다며 살인교사했다. 청부 살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송치되고 난 이후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노트북을 검찰에서 복원을 했죠. 복원을 했을 때 거기에 보면 뭐 이 아주 위험한 그 흉기로 사용되는 칼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청부살인이라는 어떤 용어, 뭐 어디에다가 흥신소 등등 해가지고 청부살인의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청부